네, 글로벌 경제가 저점을 지나고 있다. 그 증거로 원화 강세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중고 앵커님의 앵커의 시선 함께 하셨고요. 자, 이제 전일장 수급 통한 우리의 전일장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차장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어제 장 잠시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출발을 했었고요. 코스피는 0.45% 하락해서 2,629로 장 마감했습니다. FOMC 회의를 비롯한 주요 거시, 매크로 경제 이벤트들 앞두고 경계감이 커졌다 이렇게 읽히고 있는데요. 자, 코스닥은 2차 전지 관련주의 선전으로 0.23% 상승한 885에 거래 마쳤습니다. 중국 이슈 불거지면서 화장품주, 카지노, 면세점 관련주 하락이 두드러졌던 전일장이었는데요. 시간에서는 어떤 움직임 있었는지 재은 아나운서와 함께해 주시죠. 네, 시간의 특징주입니다. 먼저 외식 전문기업 DDM-ENF는 최대 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100억 규모의 주식을 WS 네트워크에 양도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최대 주주가 WS 네트워크로 바뀌게 됩니다. 시장은 이 소식을 호재로 받아들인 모습인데요.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9.93%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1,406원으로 마치는 모습입니다. IT 개발 전문 업체죠. 아이크래프트도 시간외에서 상한가로 마치는 모습인데요. 매출액의 19%에 달하는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소식이 상승 재료로 작용을 했습니다. 시간외에서 가장 특징적인 움직임은 오염수 테마에서 포착됐는데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설비 시운전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마니커 FNG, 신송홀딩스, 보라티알이 이 소식과 함께 시세를 분출했고요. 각각 체크해 보도록 하면 8.7%, 7.9%, 7.85% 큰 폭의 상승세를 그렸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외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오염수 테마로 인한 음식료조 업종의 이 테마 상승이 좀 눈에 띄는데요. 네. 오늘 시간외 특징주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신성홀딩스 한번 좀 봐야 될 텐데, 어제 많이 좀 걱정을 많이 하시죠. 네, 어제 집에 갔는데도 이제 음식을 맞습니다. 만드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가 생산에 대한 얘기 좀 많이 나왔는데, 한마디로 이제 후쿠시마에서 이제 오염수에 대한 방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은 이 수혜주들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어제 많이 나왔었거든요. 뭐 육계 관련주도 그렇고 이제 어떤 이 그 어류와 상관없는 다른 뭐 간편식 이런 그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당장 어떤 실적에 연결되지 않는 어떤 테마적인 움직임이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뭐 역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뭐 이런 기업들이 오랜만에 이 거래량과 함께 지금 주가가 지금 올라간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뭐 20% 가까이 좀 상승세를 20% 이상 좀 올라갔었고 거래량도 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신성홀딩스가 어제 시간에서 상승 또 오늘 부분을 장중에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 말 그대로 이제 지주회사거든요. 이 사업 부분이 다양한 사업 부분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신송식품 어떤 특히 이제 소금과 관련된 이미지 많이 강하거든요. 네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생산 오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소금에 대한 수요 부분이 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좀 평가가 좀 많이 나와주면서 미리 뭐 사재기 수요 뭐 이런 부분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안에서 이 천일염에 대한 부분을 수입하면서 가공해서 파는 업체이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소금 같은 경우가 항상 이제 어떤 식품에 대한 오염에 있을 때 조리를 했을 때 가장 필요한 어떤 요소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이게 갑자기 이제 말씀하셨듯이 사재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이 부분이 직접 이제 이런 그 오염수 테마와 함께 실적으로 반영이 될지 부분 의문이에요. 하지만 네네.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뭐 주가를 봐야겠죠. 네네. 네, 주가를 봐야 될 상태에서 어제 장중의 상승, 시간의 상승을 봤을 때도 오늘 상승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네. 가격 전략을 그러면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어제 1,500원에 끝났는데 네. 이런 테마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이 오늘 거래량과 함께 또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이 목표가는 12,000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9,000원을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그 전에 제가 목표가 돌파했을 때 뭐 추가적인 매수가 아니라 12,000원에 어떤 분할 매도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 20%의 급등이 나왔던 신송홀딩스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목표가 12,000원에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야 할까요? 그러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가격 전략까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 기관 순매수 특징주를 살펴볼 텐데요.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 매수세에 따라서 코스피, 코스닥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8,900억 가량 팔아치웠는데, 자, 그 가운데서 어떤 종목 샀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산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트로는 애플의 비전 프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산업 모멘텀으로 외국인이 최근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죠. 각각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거래일, 두산 에너빌리티는 15거래일 이렇게 연속해서 담아가는 모습입니다. 폴더블 폰 관련주 세경 하이테크, 여드름 패치로 유명한 TNL도 올라와 있고요. 외국인의 쇼핑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모습입니다. 각각 9거래일, 8거래일 이렇게 연속해서 담아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상사 부문은 태양광 개발이 든든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외국인도 사로잡은 모습이죠. 역시나 확인되면서 6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담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의 특징주입니다. 2차 전지주의 질주와 함께 톱텍이 먼저 이름을 올렸는데요. 톱텍 18거래일 무려 올라주면서 1.22% 상승한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18거래일 연속 담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죠. 사마알미늄, STX 중공업, 제일기획도 기관이 꾸준히 담아가고 있습니다. 각각 14거래일, 11거래일, 10거래일 연속 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노바텍도 살펴보시면 2차 전지 등의 사업 다각화로 실적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에 눈에 띄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6거래일 연속 기관이 담아가는 모습이네요.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 오늘 어떤 종목 좀 관심 있게 살펴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좀 봐야 될 텐데. SMR, 네. 우선 SMR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예전만큼 작년만큼의 어떤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인 건 맞아요. 예, 상반기 때는 이제 어떤 원전에 대한 수주 얘기가 많이 안 들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외국인 사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어떤 기업 가치 면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종목별로 했을 때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고, 하지만 원전 전체적으로도 이 하반기 때는 이 동유럽을 중심으로 이 수주에 대한 부분 기대감이 하나둘씩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3분기 때 이제 폴란드의 본 계약 그리고 이제 체코 쪽에서의 우선 협상 대상자에 대한 선정이 마무리되면은 하반기 수주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 때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예전보다 이제 SMR 말씀하셨듯이 SMR 부분 쪽에서의 기업 가치 면이 굉장히 좀 높게 지금 측정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체적인 뭐 대형 원전이나 SMR 부분 쪽에서 기업 가치가 지금 8조 원 이상은 지금 측정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두산 밖에서 지분 가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선 지분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도 봤을 때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종목 자체만으로도 이 외국인들 수급이 좀 들어오는 상태고, 여기에 원전 쪽에서의 이 기대감이 계속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은 주가가 지금 지난주부터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네. 상승률에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내년이나 여러 가지 이제 튀르키예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 대선인이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대선을 전후로 특히 좀 끝난 다음에는 원전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자금 집행을 이 유럽 중심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몇 년 동안 이제 증명됐잖아요. 우리나라 원전이 이제 우리나라 산업 안에서 방위 그리고 엔터 방산 엔터 그리고 원자력 어떻게 보면 3대 이런 수출 효자 사업 쪽으로 자리매김한 부분이 올해 하반기도 그렇지만 저는 내년부터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내년이 좀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차적으로는 2만 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뭐 거래량과 최근에 며칠 동안 네. 본다고 하더라도 거래가 많이 늘어난 추세예요. 예. 외국인이 사는 거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그 1차적인 목표가 2만 원 말씀을 드려도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7,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외국인 수급 확인된 만큼 목표가 2만 원 그리고 손절가 17,000원으로 삼고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럼 기관 매수 특징주 가운데 토픽은 어느 종목일까요? 노바텍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네, 노바텍. 뭐 약간 생소한 종목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네오디뮴 어떤 자석을 만드는 기업인데 그러니까 자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부착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좀 네. 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착이라는 부분 같은 경우가 모든 IT 제품 쪽에서 필수적인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석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이 상장사는 거의 노바텍이 처음이다. 네. 그래서 약간 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네오디뮴 자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디스크 드라이브나 이 휴대폰, 전자기기 여러 쪽에서 사용했지만 지금 환경 에너지나 그리고 전장화 그리고 또 전기 자동차, 풍력 발전 여러 가지 부분 쪽에서 많이 그 상용화되는 그 추세이기 때문에 이 노바텍의 네오디뮴 자석에 대한 부분은 물론 이제 일반 자석이 아니라 이제 부착력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한 추세거든요. 네. 왜냐하면 다른 사업 쪽에서의 또 요구하는 그 자석에 대한 이 기술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노바텍 이런 부분을 잘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노바텍에 대한 그 말씀드렸듯이 어떤 상장사 중에서 자석을 만드는 유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의 이 독점적인 위치 같은 경우도 저는 향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 실적과 주가에 강하게 자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폴더블 쪽에서의 그 네오디뮴 자석을 이용한 이 접착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상용화가 아마 향후에도 계속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네네. 뭐 그렇기 때문에 노바텍을 좀 관심 있게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올해 영업이익은 거의 400억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작년 대비해서 이 40% 이상 올라가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지금 뭐 작년 비해서 실적 매출은 40% 상향된 자석, 국내의 유일한 지금 네오딘 자석 관련된 상장사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가격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어제 33,600원에 끝났는데 11배 정도 내외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 몇 년 동안의 노바텍의 평균적인 뭐 PE를 본다고 하더라도 13배 이상은 줘야 되는 게 맞아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충분히 업사이드가 20-30%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1차적인 목표가는 이제 38,000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는 3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바텍의 목표가 38,000원 업사이드 20-30% 정도 보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일장 사모펀드에서는 어떤 종목 담았는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사모펀드는 시장의 큰손답게 덩치가 큰 종목들을 거침없이 담고 있는데요. 내년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작년 영업이익의 2배가 될 거라는 LG 에너지 솔루션 가장 먼저 보입니다. 0.49% 오른 모습이고요.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엔터공용 하이브 전차군단에 귀한 SK 하이닉스도 사모펀드의 픽에 확인이 되고 있고요. 각각 체크해 보시면 4.81% 오른 모습, SK 하이닉스는 0.52% 조정받은 모습입니다. MLCC의 수익성 개선으로 실적 호조가 기대되는 삼성전기, 은행권의 매기로 부상한 카카오뱅크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각각 0.14%, 4.06% 오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모펀드가 담은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사모펀드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 오늘 어떤 종목 볼까요? 하이브 말씀을 좀 예. 하겠고요. 참 하이브 그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어떤 이제 BTS 위주에서 정말 이제 아티스트 라인이 굉장히 다양해졌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매 분기마다 이제 새롭게라기보다도 이 기존 아티스트 또 새롭게 데뷔하는 아티스트들이 계속 이제 일정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쉴 틈이 없는 하이브의 어떤 주가 모멘텀은 계속 나와주는 상태고요. 3분기 때 뉴진스, TST, 4분기 때 이 BTS 멤버여자 정국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앨범이 굉장히 좀 계속 그 한 분기마다 그러니까 매달 거의 나온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멀티 레이블을 통한 이 아티스트 다양화 그리고 이걸 통한 IP에 의한 수익 구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앨범보다 음원이요. 음원 쪽에서의 이 실적이 향후에는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더욱더 이제 엔터 업체들한테 가장 큰 수익원이 될 거예요. 뭐 앨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팬덤에 대한 위치고 음원 쪽에서의 위치의 판매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엔터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음원 쪽의 수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아티스트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한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하이브가 그런 부분을 다른 엔터 업체들 대비해서 이 기저 효과가 좀 센 그런 느낌이 많이 크거든요. 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좀 BTS 10주년이라 해서 골라오신 줄 알았습니다. 비슷합니다.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예, 우선 하이브 지금 현재 뭐 29만 4천 원 갔고요. 최근에 한 달 동안 거의 쉬어가는 구간에서 기관이 그 사모펀드도 그렇고 뭐 이런 거래량도 지금 약간의 좀 올라오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1차적인 목표가 32만 원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 27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 목표가 32만 원 또 말씀 주셨고요. 손절가 27만 원으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 종목단에 관련된 이슈들 꼼꼼하게 챙겨주신 이성웅 차장님, 오늘도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